혹시 올해 그거 맞으셨나요, 그거? 아이, 그럼요. 난 일찌감치 그거로 맞았지요. 예. 아이, 그리고 그 집에 아가 있거나 언나들이 있으면요, 올해 특히 더 신경 써야 된다니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. 그거라니요? 아니 저 말고 저 몰래 뭐 두 분이 뭐 좀 좋은 거 하셨습니까? 아니, 좋은 거. 규환 씨는 그거를 모르? 그러게요. 그게 뭔데요? 아이, 독감 예방이지. 아이, 독감. 참 척하면 척이지. 독감. 아 죄송합니다. 제가 좀 깜빡하고 있었는데 그 뉴스 보니까 사실 올 가을에는 특히나 이 독감을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거든요. 예, 우리가 이 독감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. 어떤 분들은 이제 독감이 독한 감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뭐 한겨울에 찬물로 샤워하고 다녀도 감기 한 번 안 걸린다 자신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.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을 할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오늘 그래서 독감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김남동 내과 전문의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예. 먼저 이 코로나19와 독감의 증상이 구분하기 어렵다. 그래서 독감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. 올해 그런 얘기들 나오던데요.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? 네,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 독감하고 증상이 거의 같고요. 예. 그것을 증상으로 구별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하면 안 되고 불가능해요. 네. 그렇지만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이유는 네. 혹시나 네. 열이 나고 온몸 쑤시고 아플 때 이것이 독감의 가능성보다는 네. 코로나19의 가능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예. 그런 분들은 바로 선별진료소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맞아두는 게 좋긴 한데요. 네. 그렇다고 이게 독감이라고 단정하지도 못하고 그렇죠. 못하니까 무조건 연락은 몸살 나면은 가능하면은 선별진료소로 가는 게 좋지요. 예,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다라는 말씀인데 이 코로나19 증상과 열나고 이제 어떤 뭐 기침이라든가 이런 그 독감의 증상들 그나마 조금 구분한다면 조금 차별성을 둔다면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실 그냥 수 없다고 있을까요? 보시면 돼요. 아, 똑같다. 네, 없어요. 증상이 똑같다. 예. 아, 예. 그걸 구별할 사람도 없고 네.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의학적으로는 뭐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네. 단호하십니다. 네. 예. 근데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11월 15일에 독감주의보가 발령이 됐었죠. 결국은 이제 예방 접종이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기한 같은 게 따로 있는 건가요? 예방 접종은 두 가지죠. 돈 내고 하는 거하고 네. 국가에서 무료 사업을 하는 거하고.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이 백신 수급에 따라서 국가에서 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대략 11월 달쯤에 독감주의보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. 예. 가능하면은 그 전 한 2주 전쯤에 시작을 해서 일단은 올해 내로 대부분 다 끝내는 게 목표로 해서 하고 있죠. 예. 근데 의사 선생님, 그 무료 접종하고 유료 접종하고요,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유료 접종이 더 좋은 거 아니래요? 네. 궁금하네요, 갑자기. 그거는 아니고요. 무료 접종이 대상이 아닌 분들이 유료 접종 대상이에요. 근데 작년까지는 국가에서 무료 접종 대상자들을 위해서 3가 백신을 전량 구입을 해서 배포를 했어요. 네. 그리고 돈 내고 받는 분들은 이제 4가 백신을 맞게 된 거죠. 그래서 3가, 4가의 차이가 있었는데 예. 올해부터 3가는 아예 생산 안 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 모두 다 4가예요. 예. 그래서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예. 근데 그 유료 접종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물건처럼 뭔가 이렇게 그 클래스가 좀 다른 게 있는 건지 그러면은 만약에 비쌀수록 더 좋은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. 그게 아니죠. 그게 아니지, 제가 4가니까. 지금 그러니까 사과니까 아예 그냥 구분이 없는 네, 거예요. 똑같다. 아, 예전에 예, 그랬는데. 예. 근데 지금 삼가 4가 이제 3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렇죠. 그 차이는 뭐였습니까? 그럼 지난해까지? 3가, 4가의 차이는 원래 이제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자체가 예. A형이 있고 B형이 있어요. 네. 그렇죠. 그 A형, B형에서 A를 두 가지로 나누고 B를 두 가지로 나눠요. 네. 그래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들 때 A 두 가지는 기본으로 넣고 B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넣는 거예요. 네. 이제 예측을 해서 올해는 요 둘 중에 요게 아마도 유행할 것 같다. 네. 그러면은 요거를 골라서 넣고 또 어떤 애는 요걸 골라서 그렇게 넣어봤더니 이걸 골라서 넣는데 이게 유행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거예요. 예. 그러면 네 개를 다 넣어. 예, 그럼 이게 4가지요. 근데 이제 그게 공정에 돈이 좀 더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국가에서 3가를 구입했고 예. 올해는 아예 3가를 안 만드니까 예. 모두 다 4가이기 때문에 전혀 돈 내고 예. 하고
공짜라고 다 차이. 그 지난해까지 차이가 있었는데 올해는 여러분 똑같습니다. 이 독감 백신을 어린이나 또 어르신들만 맞으면 된다.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러니까 어르신이나 예. 어린이는 이제 면역 기능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예. 그분들은 당연히 맞아주는 게 좋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가에서도 예방접종 대상을 자꾸 늘리고 있어요. 예. 그래서 어르신 같은 경우는 작년에 65세부터 맞았는데 네. 올해는 62세로 낮췄고요. 또 아이들도 작년까지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빠졌었어요. 예. 올해부터는 그 중고등학교 청소년도 대상이 무료 대상이 됐거든요. 네. 그래서 점점 늘어지고 있는데 나머지 그 유료 접종 대상 중에서 사실 또 취약한 부분들이 계세요.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돈 내고 맞아야 되는 분 네. 중에서 만성 질환을 갖고 있다. 네, 예를 기저질환이 들어서 있는 분들. 예. 대표적인 것이 폐질환, 아, 간 많이 나쁜 분, 예. 콩팥 나쁜 분 이런 분들은 이제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. 네. 사실 그런 분도 국가에서 좀 보듬어 갖고 네. 무료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.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네. 그럼 지금은 이제 연령별로만 무료 대상이 되는데 그렇죠. 이왕 나오셨으니까 이렇게 무료 그 기간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? 예,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어린 아이들은 벌써 시작했고요. 네. 청소년은 지난 13일부터 네. 이제 시작을 했고요. 그다음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. 네. 19일. 예. 그다음에 62세부터 69세까지 어르신들은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26일. 하는 걸로 돼 있어요. 네. 아니 그러면 선생님 그 유료 접종 대상은 뭐 어때요? 어떤 사람들이래요? 좀 정리를 요 딱 나이를 해줘봐요. 피한 그렇죠. 나이겠네요. 나이 피한 거죠. 그거 무료에 제외하고. 제외한 분들이죠. 59년생부터 2001년생까지 그렇습니다. 예.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. 아이 근데 나는 뭐 독감 백신을 맞았으니 올해 뭐 독감은 아이 절대 걸릴 일 없어 이러면서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아요. 근데 이거 예방 접종 했다고 100%안 걸리는 건 아니지요? 그렇죠. 네. 대략 한 70~80%에서는 안 걸려요. 항체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걸리는 분들 중에서는 항체가 안 만들어지는 분들도 있지만 네. 실제로 면역 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네. 그런 분들에서는 예방 접종을 해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맞아서 난 안 걸린다라고 절대 장담하면 안 되죠. 예, 예. 그러면 저기 혹시 이렇게 부작용 같은 건 없는지. 그러니까 저는 제일 걱정인 게 결국에 코로나도 그렇고 독감도 그렇고 걸리면 열이 일단 나지 않습니까?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. 좀 그래서 이제 알려주세요.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맞을 때 네. 열이 나거나 감기가 막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맞지 마셔야 돼요. 아. 왜냐하면 예를 들어 열이 났다고 그러면은 그 열이 감기로 얻은 열인지 약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생긴 열인지를 구별이 안 되고 네. 두 번째는 그렇죠. 두 개가 동시에 오면 심하게 몸살도 오고 열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맞는 시점에 본인 컨디션이 좀 좋아야 된다. 예.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은 뭐 맞은 부위가 얼룩게 되고 아프고 살짝 가렵고. 전신이 가렵고 몸살이 있고 뭐 이런 정도지요. 예. 그건 이제 지나가는 거죠, 그렇게. 그렇죠. 간단하게 지나가는 거죠. 네. 그 지금 독감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앞으로 할 계획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백신 접종을 한 뒤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좀 짚어주십시오.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사를 맞을 당시에 몸 컨디션을 잘 살펴보시고 예. 가서 맞아야 되는 거고요. 네. 그다음에 맞고 난 다음에는 그날은 일단 사우나 같은 거는 안 하는 게 좋고요. 네. 과로도 안 하는 게 좋고 과음도 피하는 게 사실 좋고요. 네,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서 여러분 과음 하시면 안 됩니다. 예, 그리고 그래서 그런 정도 주의를 하시면서 일반적인 건강 관리 하시면 됩니다. 예. 끝으로 또 이 담배 피우시는 분들께는 이 질문 자체가 또 괜히 실패가 될 수 있는데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한테는 이 독감 이 백신의 효과가 안 피우시는 분하고 차이가 납니까 혹시? 꼭 그런 건 아니고요. 꼭 담배를 태움으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으신 분들이니까 네. 또 걸리면은 더 심하게 오기 때문에 예. 당연히 담배 피우는 분들은 더 맞아줘야 되겠죠. 아, 예. 여러분 지금 우리 김남동 내과 전문의의 말씀을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. 이 독감 예방 접종의 중요성은 뭐 해마다 이렇게 강조돼 왔습니다. 특히 올해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해가 됐습니다. 모두 안전과 건강에 신경을 쓰는 차원에서라도 올해 빠뜨리지 마시고 오늘 독감 예방 주사 꼭 맞으시길 바랍니다. 오늘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김남동 내과 전문의께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